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집 짓기 프로와 차트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지질 조사 및 기초 설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 현장, 그러니까 개별 현장의 조건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매 개별 현장의 그 토질 조건이 모든 것이 틀리다는 것이 그 건축공사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질 조사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집 짓기 프로와 차트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이제 공사를 스타트하고 토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 설계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 계획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실시 설계를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착공, 그 다음 기초 및 지정공사를 하고 그 다음 골조공사, 공정별 마감공사 쭉 공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죠. 생애주기, 이 건축물의 이제 생애주기라는 것이죠.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러니까 LCC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이제 이 프로와 차트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LCC 개념을 좀 이 개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해야만이 이 프로와 차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다른 영상에서는 L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그 지질조사, 특히 이제 지질조사에 의한 이제 기초 설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단독주택, 이제 좀 규모가 적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질조사나 아니면은 지질조사를 했더라도 기초 설계는 별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LCC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좀 잘못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 우리가 이 건축물을 몇십 년 사용했을 적에 그 기초, 특히 그 지정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면은 이 초반에 지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보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와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일단 토지 선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일 수도 있을 거고 이번에 새로 이제 토지를 구매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설계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일단 지질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지질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 3m 정도의 어떤 성토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한 1m 정도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 토질로 형성된 그런 이제 토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많은 그 개별 현장마다 다 조건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지질조사를 하고 그 토지 기초 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 이 지질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기초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지질조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이제 주상도가 발생이 되겠죠. 주상도라는 이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토질 기초 기술사가 지금 여기는 이게 매립층이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보면은 거의 한 7m 정도 이제 매립층으로 형성되는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매립층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연암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경암인데 이거는 지금 기초공사, 지정공사를 제대로 한 거죠. 이렇게 파일을 엘리켈 파일이라고 해서 요즘엔 좀 경량화된 파일이
주택용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이 연암층 내지는 뭐 경암층까지 이렇게 지지를 시켜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 주택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지금 요 부분만 치환을 하고, 요 부분 뭐 한 1m면 1m 정도만 치환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지내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일정 부분 설계 지내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내력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지내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파일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이제 균열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게 뭐 당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중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중이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치마가 금방 치마는 되진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내지 뭐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 치마가 그 중에서도 뭐 다짐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좀 덜 된 부분이라든지 공간이 형성된 부분에서는 이제 치마가 되겠죠. 치마가 되면은 이런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주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생애 주기를 뭐 30년으로 봤을 적에 10년 이후에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20년 동안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 외부만 이게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을 굉장히 건실한 뭐 패시브 주택으로 지었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내부에서 생기고 외부에서 균열이 생기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하고 지정공사를 제대로 해서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용이 줄어들겠죠.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기초를 보강하는 이게 언더피닝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공법을 사용해서 기초를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장기적으로 더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토지를 선정하고 설계사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 설계나 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질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토질 기초 기술사에 의해서 기초 설계하는 과정.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실시 설계, 계획 설계를 해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요 과정을 이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 설계는 특히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건축 기술자들은 LCC나 이 기초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은, 일반 그 예비 건축주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 건축을 의뢰를 해가지고 토지를 이제 답사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야산이 이렇게 있고, 요 정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도로가 한 뭐 6m 도로가 있고, 그 다음 축대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 예비 건축주의 이제 토지인데, 형상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분은 지금 산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산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토질이 좋죠. 이 부분. 만약에 여기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뭐 여기다 기초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도 거의 무방할 것 같고, 이제 이건 도로고요. 도로에 여기 지금 축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옛날에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밭 종류에 썼던데, 여기는 거의 이 토질 형태를 봤을 적에 여기는 거의 이제 연약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이거 기초 설계를 해야 되겠다. 지방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건축주에게. 그랬더니 건축주가 아시는 뭐 잘 아시는 그런 어떤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또 무슨 주택 짓는데 기초 설계를 별도로 하냐,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여기에 이제 대충 이렇게 치환 당연히 여기 이제 논이나 이제 밭 정도로 돼 있었으니까 여기를 뭐 치환을 하든지 해서 이거 다짐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올렸을 거라고 이제 저는 예측이 되죠.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지금 이 소질의 형상으로 봤을 땐 여긴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쪽이 계속 침하가 되겠죠. 뭐 당연히 뭐 당분간 아니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여기는 뭐 일정 부분 이제 지내력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초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이 되면 여긴 분명하게 이렇게 침하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기 그 파일을 좀 바꿔가지고 이 집안을 조성을 하고 기초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초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시는 건축사분이 이 단독주택 짓는데 기초 설계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좀 황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 설계하고 계획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다음 뭐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뭐 일반적인 얘기고 많이들 이게 뭐 문제없이 이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기초 부분에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은 지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기초 설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설계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비 건축주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